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28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2편 말씀드리겠습니다. 2편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이 종목은 저는 실적이 꽤 괜찮은 종목이다. 내 생각에는 시총이 분명히 괜찮고 대형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분명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 급락이 완벽하게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정말 의미 있게 요 저항 라인 때 24,6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뜨린 상태에서 반등을 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 있는 상승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점이 점점 요 추세 라인이 하나 그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려놨었는데 요 구간을 살짝 돌파한 상태에서 다시 눌리면서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죠. 요 구간 이어서 그려볼게요. 이어서 그렸을 때 지금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전에 고점 라인 때 라인 요 구간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고점 라인 요 구간을 잇는 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이 라인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눌렸던 만큼 이제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8.5%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거래일에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어졌을 때는 이번에야말로 지지 라인 명확하게 24,600원대 이탈하지 않고 눌림목 이후에 반등했을 때 한 번 더 매수의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이 눌렸던 만큼 당연히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추가 상승했을 때는 다시 한번 241선과 이전 반등했을 때 고점이 거의 일치하죠. 요 가격대 대략 28,700원 정도 되네요. 요 구간을 빠르게 채워주는 상승으로 이어줄지, 아니다 121선 또 있으니까 121선 저항 맞고 눌렸을 때 지지 구간 24,6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추가로 있지 않을까. 요 지지와 저항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또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241선 기준으로 굉장히 지지가 강하다, 그리고 좋은 나쁘지 않은 수급 라인이 잡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좋은 거래량과 오랜만에 압도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간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과거에 그런 종목들이 뜨거울 때 같이 올라갔던 게 넥스틴이었는데, 정말 중요 저항 라인 때는 77,000원대 있습니다. 77,000원대 다음 거래일에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 라인 9만원대 혹은 그 이상의 상승 또 나올 수 있는지 오랜 기간 힘을 모으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항 돌파됐을 때는 꽤나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넥스틴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 또 이런 구간이죠. 급등 이후에 눌릴 때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심리 거의 끝까지 이전 저점 라인 때 94,000원대까지 밀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눌리니까 이런 구간이 굉장히 공포의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구간 지금 5일선, 21선 만나는 구간을 완벽하게 오늘 다시 한번 양봉으로,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넘어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많이 눌렸던 만큼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돌려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오늘 121선 만나는 구간에서 저항 맞고 윗꼬리 살짝 달고 빠졌는데, 다음 거래일에 11,000원대 121선 넘겼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전의 고점 라인을 찾아가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많이 눌렸던 만큼 기간 조정을 거쳤던 만큼 이렇게 돌아서 상승할 수 있는 모습 한번 기대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야스입니다. 야스도 요것도 굉장히 급등 이후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뜨겁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요런 강한 파동을 만든 상태에서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뜨리고 거의 바닥권까지, 이렇게 이전 바닥권까지 빠지면서 하락했던 모습이 있었고, 지금 위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다시 한번 파동이 강한 구간을 만들었었는데,
이전과 같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위치 요 윗꼬리를 달았던 매물대를 완벽하게 다시 한번 돌파 소화하는 양봉을 띄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또 가파르게 이뤄질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추가 상승했을 때 과거의 고점 라인 때 대략 한 14,000원, 15,000원 정도의 이렇게 고점이 형성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찾아가는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움직였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좋게 들어왔고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꽤나 공포의 구간으로서 횡보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도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아래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모습, 윗꼬리가 달렸던 모습 역시나 매집의 형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눌리면서 요거 다시 눌리네, 지겹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을 만들다가 오늘 양봉을 띄우면서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 이런 거래량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했을 때 이전 고점 라인 때 8,350원대 돌파된다면 단기적으로 정말 큰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이평선 라인이 5개가 거의 모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돌파를 한 번 더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83,500원 죄송합니다. 8,350원대 돌파됐을 때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명확한 요런 매집의 형상에서 단기 급등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ICH입니다. ICH도 명확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됐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요 저항 라인대가 5,800원대였는데 최근에 241선과 함께 이평선 라인 모여있는 구간을, 이 횡보의 구간을 굉장히 지겨울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을 양봉 돌파했다.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부분에서 거래량이 정말 크게 터졌었는데 그대로 빠졌으면 세력이 수익 실현을 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 윗꼬리를 채워가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의 매집의 거래량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역시나 많이 눌렸고 상장 이후에 눌렸다가 거의 바닥권을 다지고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 6,100원대까지 오늘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 보였네요. 6,100원대를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횡보했던 만큼 강한 상승으로서 이전 고점 라인 때 상장하고 고점 라인 때 딱 10,000원 정도에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이 있는데 6,000원대부터 10,000원대까지 채워주는 상승이 나올지 추가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SK 홀딩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반도체 중에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꽤 많았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도 있었는데 최근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는 강한 모습, 역시나 계속해서 수급은 좋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지 신고가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5일선, 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상태에서 어제 약간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죠. 고점 라인 때 9%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3% 마무리하면서 위협적인 모습 보였지만 오늘 명확하게 5일선 지지를 받아내면서 6% 상승. 이렇게 돌림을 굉장히 강하게 눌린 상태에서 지금 돌림의 구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기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일선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요 구간 12,800원이죠. 상장했을 때 종가 가격이 항상 의미 있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2,800원대까지 단기 반등하면서 요 구간을 메울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 지금 치과 이런 치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덴티움 말고 덴티스가 오늘 아마 상한가에 갔을 거예요. 요 종목의 상승과 함께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이다. 하지만 덴티스 같은 경우에 덴티스 맞겠죠? 저도 맞죠? 덴티스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오늘 종목에 넣지 않았던 이유는 분봉상 봤을 때 뭐 상장 거의 바로 꽤나 오랜 기간 이렇게 상한가를 일찍 유지했기 때문에 갭을 크게 띄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덴티스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덴티움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평선 라인들 점점 고점 찍었던 구간을 소화하면서 채우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가격대 이전 고점 라인 명확하게 13만 6천 원대 있습니다. 13만 6천 원을 돌파할지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눌리는 모습 보일지 덴티스의 흐름과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들에게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일봉으로 그렇죠. 일봉으로 아까 제가 3분봉으로 바꿨다가 일봉으로 바꾸니까 3일봉으로 보였었는데 덴티스 뭐 3분봉 죄송합니다. 3일봉 1일봉 거의 흐름 자체는 비슷하죠.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 요 가격대 13만 6천 원대까지 채워주는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본다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GS건설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 요것도 개인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지 않게 느껴진다. 특히나 문제가 많았던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 자체는 개인이 공포를 느끼는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시작하더라. 항상 어느 정도 개인의 심리를 반대로 생각하면서 투자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제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상승, 그 흐름, 그 반대가 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더라는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약간 제쳐두고 순수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렇게 저점 라인대를 만들면서 역시나 공포의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 그리고 다시 눌리는 구간 급등했지만 역시 좋지 않으니까 그냥 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평선 라인대를 굉장히 긴밀하게 모았다. 이평선 4개를 모은 상태에서 최근 저항됐던 구간대 15,800원대였는데 15,800원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241선 이제는 다시 한번 만나는 구간인데 만났을 때 241선 16,700원대 이전 고점 라인 17,400원대 있습니다. 이런 구간대까지 꽤나 이런 구간 횡보를 오래 하고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구간들 16,000원에서 17,000원대 돌파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전에 크게 하락하기 직전 가격 19,800원 거의 2만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2만원대까지 또 단기간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포인트가 되는 상승이 이루어진 것인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많이 눌리면서 추세가 강하게 꺾이면서 빠지는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살짝 추세를 돌파를 시켰다가 눌리고 그리고 의미 있게 저항됐던 구간이 대략 14,900원, 15,0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121선과 함께 저항이 되는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패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살짝 돌파했다가 한 번 더 눌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고점을 넘어갈 때 단기적인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 거의 필승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차트의 흐름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굳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흐름 자체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전 고점 라인 때 17,000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많이 눌린 상태에서의 돌파를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졌던 추세 라인도 한번 이어서 그려볼게요. 이어서 그려봤을 때도 한 요 정도의 추세 라인을 이어서 그려볼 수도 있고 이 추세 라인도 다시 한번 오늘 돌파했던 모습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또 오늘 저 PBR 관련주들이 다시 강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 PBR 관련주의 대장 저는 삼성물산이다 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좋은 수급과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PBR 관련주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몇 번 드렸죠.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도 오늘 그 반등의 흐름이 5일선 21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고 다음 거래일에 살짝 저항됐던 구간이 15만 7천 원대 있네요. 15만 7천 원까지 돌파됐을 때는 이전의 고점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 이상의 상승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전히 좋은 수급과 함께 잠깐 눌렸지만 의미 있게 다시 반등하고 있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5일선, 21선 넘어가는 듯 했으나 눌린다면 눌렸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과 아래에 있는 61선 수평 지지 가격대 이런 부분들까지 빠질 위험도 있으니까 추가 하락했을 때의 지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저 PBR 관련주 탄력받고 올라갔을 때 요 고점 라인대를 찾아갈 수 있는지 그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